국제인권규약 1966년 국제인권규약의 권리가 있는데요. 그 권리 중에 비규약의 내용으로 묶인 것은입니다. 자, 우선 이거부터 하나 하죠. 우리가 자결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결정권과 연관성이 있는 자결권은 바로 A규약과 B규약 모두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국제인권규약은 A규약, B규약, B규약 선택 의정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정치적인 권리는 되게 이제 정치적인 권리는 B규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회, 문화, 경제, 사회, 문화, 경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A규약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B규약에 해당되는 거, B규약에 해당되는 것을 이야기해 봐라, 묶어 봐라 라고 했습니다. 암기법 아시죠? 평생 생각나셔야 되는데 B형 여자를 위해 참자 이렇게 외우셨어요. 평생 B형 여자를 위해 참자 외워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A규약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러면 평등권이 되겠습니다. 생명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결권을 먼저 넣을게요. 자결권은 A규약과 B규약 공통이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참정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는 뭘까요? 네,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좀 묶어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자, A규약에 해당되는 것, B규약에 해당되는 것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하면 될 것인데 B규약을 이렇게 외우자 했습니다. 자, 1번 읽어주세요. 평등권, 생명권, 여성권, 자유권, 참정권, 자결권, 암기법 생각하면서 문제 지문 맞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건강권이라고 하는 것은 A규약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여기 3번에 있는 행복추구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노동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쭉 보시면 교육권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암기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고요. 52번 문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변화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의료급여는 공공부조입니다.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죠. 당연히 1번이 옳지 않은 거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의료보호법이 있었죠. 의료보호법이 있었습니다. 1977년에. 자, 의료급여법으로 바뀌죠. 2001년에.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의료보험이 있었습니다. 자, 의료보험법이 있었는데 여기 앞에 국민이 들어가죠. 국민의료보험법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지금의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으로 바뀐다.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이고요. 국민의료보험법은 97년, 이게 99년입니다. 연도까지는 참고하셔도 되고요. 자, 1번 틀렸습니다.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바뀐 건 맞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 맞습니다. 처벌이 들어갔었는데 처벌이 빠졌죠. 자, 그 다음에 모부자복지가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바뀌었고요. 국민복지연금법, 이거는 아시죠? 시행이 유보됩니다. 73년에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시행이 유보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연금법이 86년에 제정되게 됩니다. 자, 답은 1번입니다. 법의 변천사, 이런 것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2번의 답도 1번이 답입니다. 53번 문제 들어갑니다. 53번 문제는 법원의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53번 문제 시험에 잘 나오죠. 알고 있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것들인데요.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근본 규범입니다. 가장 강한 효력을 가진 상위법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의 내용으로 맞습니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법률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법률은 원칙적으로 국회가 정합니다. 네, 국회 의결에 의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니까요.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을 우리가 대통령령이라 하죠. 대통령령이라 합니다. 명령 중에 하나. 시행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대통령이 발하는 명령입니다. 맞습니다. 행정입법으로서의 명령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자치법규라고 하죠. 조례나 규칙을 뭐라 한다?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조례나 규칙을 자치법규라고 합니다. 자, 조례나 규칙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치권의 범위 안에서 자기 사무나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하여 제정한 자치에 관한 법규, 네 글자로 자치법규라고 말했죠. 자치법규는 조례나 규칙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상위법과 하위법, 헌법, 밑으로 법률, 밑으로 명령, 밑으로 조례, 밑으로 규칙. 여기가 가장 상위법이고 여기가 가장 하위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하위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53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5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4번 문제는 프로그램 규정설입니다. 프로그램 규정설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것부터 할게요. 권리성의 크기부터 할게요. 권리성의 크기에서 가장 작은 것은 프로그램 규정설입니다. 자, 프로그램 규정설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법적 권리설이 당연히 권리성이 큽니다. 그러면 법적 권리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추상적 권리설이 있고 추상적 권리가 있고 구체적 권리가 있습니다. 추상적 권리와 구체적 권리 중에서 당연히 무슨 권리가? 네, 구체적 권리가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규정설이 가장 작고 그 다음이 추상적 권리, 그 다음이 구체적 권리가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규정설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사회적 기본권을 권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권리성이 가장 약하기 때문에 입법에 의해서 구체화될 때만 비로소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입법 방침설이라고도 해요. 이건 하나의 입법 방침이다. 입법 방침과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입법 방침설과 연관성이 있어서 입법에 의해서 구체화될 때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프로그램 규정설입니다.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답니다. 아니요, 틀렸고요. 국가에 대해서 요구 가능하다.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있었죠. 네, 이거는 구체적 권리설입니다. 구체적 권리는 바로 이제 국가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소송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지문은 프로그램 규정설 아닙니다. 국가의 사회정책 목표에 선언한 것에 불과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떠한 정책의 목표를 선언한 것, 그게 바로 프로그램 규정설입니다. 정책 목표 선언과 연관성 있는 것은 프로그램 규정설이다. 자, 마지막 국가의 재정적 능력에 실질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 보장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했습니다. 보장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말이 결정적 힌트, 그만큼 권리성이 가장 낮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4번의 답을 3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54번 문제 프로그램 규정설에 대한 짤막짤막한 지문들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시험 지문에서 여러분들을 괴롭힐 수 있어요. 잘 정리해 주시고요. 3번이 답이고요. 55번 문제 들어갑니다.